갑니다. 서청주 아저씨. 거란군이 개경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 현종은 스스로 죽을 걸 결심하고 정전의 문을 걸어 잠그죠. 자기가 남쪽으로 피신하면 그곳의 백성들까지 위험해지고, 그렇다고 이곳에 남아 적의 포로가 돼버리면 고려 전체가 위험해지니 자기만 사라지면 될 거라는 그릇된 판단. 그런 생각을 바로 알아챈 듯한 강감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디로 도망치려 하시옵니까? 백성들을 버려두고 어디에 홀로 숨으시려는 것이옵니까? 도망가 숨는 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백성들을 위한 값진 희생이 아니라 혼자 도망치는 거라는 걸 분명히 일깨워준 거죠. 이어 고려 황제가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닌 존재 자체만으로 왜 필요한 사람인지 마음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말을 합니다. 이들 꼬고 짙은 신하조차 품어주시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군주가 필요하옵니다. 황제가 죽어야 될 이유로 생각했던 걸 오히려 살아있어야 될 이유로 바꿔버리는 강감찬. 현종은 그런 강감찬의 품에 안겨 흐느끼듯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폐하가 자랑스럽다는 강감찬. 그림으로 보나 대화로 보나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는 듯했죠. 마치 훌륭한 아버지로 인해 자식이 깨달음을 얻듯. 다행히 현종의 생각이 크게 바뀌어서 피난가는 봉진길에 오르는데 이게 웬날 강감찬은 떠날 채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경에 남아서 뭘 하려는 걸까요? 원작 소설에 근거해서 귀로 듣는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고려 거란 전쟁은 다음 12화에서 시청률 피크를 찍을 거라 예상합니다. 강감찬의 눈부신 변화와 활약상이 대단히 두드러질 것이기 때문이죠. 최수종장 강감찬 대박, 이런 방송 후의 반응들 예상해봅니다. 강감찬이 개경에 남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종이 무사히 피난 갈 수 있게 이곳에 남아 적을 막으면서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강감찬은 우선 신분고하를 가리지 않고 남아있는 100여 명의 군사들을 추립니다. 고작 100명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가? 강감찬은 힘이 아닌 머리로 싸우기 때문에 그 100명으로 10,000명의 효과를 내면 될 일이지요. 그런 후 강감찬은 조정에 남아있는 관리들을 모조리 소환합니다. 그래봤자 20명 남짓. 관리들 중에는 김종현도 있었죠. 과감하면서도 치밀한 성향을 가진 김종현에게 개경에서 감학으로 이어지는 길목 요소에 매복병들을 심어두라고 지시합니다. 적군들이 그 길목을 지나 이윽고당도 할 감악산에서 강감찬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는 이후 자세히 나옵니다. 일단 넘어가고 개경을 떠나 장단 쪽으로 향하면서 매복병들을 점검하는데 이게 웬 두리번두리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지시한 매복병들은커녕 고력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뿔싸급 불안감이 밀려오는 강감찬. 설마 김종현이 도망갔나? 서경에서 도망치던 탁사정을 보면서 시청자들 빡친 게 엊그제 같은데 강감찬도 문득 그런 불안감이 스칩니다. 물론 도망칠 아군까지 대비해 다음 수까지 생각해놨지만 하필 아군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김종현이 배신을 한 것이라면 이 작전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복병들은커녕 겁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단을 한참이나 지나와서 넓디 넓은 평야지대까지 당도한 강감찬. 더 이상은 매복할 곳도 없으니 불안감이 현실이 된 것 같다. 격박심과 실망감이 밀려오는 강감찬.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 활을 쏘며 달려오는 기병들. 실컷 뺏어버릴 숙이는 강감찬. 그런데 아무도 활에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날아오는 화살 자체가 없습니다. 분명히 당기는 모양새 보았고 활심이 튕기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왜 안 날아오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화살도 없는 빈 화살을 쏘는 척만 하는 기병들이 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 김종현을 비롯한 고려군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진짜 적이었다면 그대들은 이미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죠. 김종현과 고려군들은 평야지대 한쪽에 있던 냇가와 나무 사이에서 교묘히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닥을 묻는 강감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김종현. 아까께서도 이곳에 저희가 매복해 있다고 예상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적들 역시 그럴 겁니다. 무릎을 탁 치는 강감찬. 김종현의 자체 판단이 더해진 이런 지략이 감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감찬이 여기까지 오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조건들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훌륭한 지략의 정체를 알 수 있죠. 걷고 걸어도 매복병들은 하나도 없네. 모두가 예상하는 매복 후보지에서는 오히려 조용하다가 평야지대에 나타나 긴장과 경계가 느슨해질 때쯤 갑자기 생뚱맞게 그런 데서 적을 덮치면 그레그림 주고 전투체비 갖출 새도 없이 순식간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평야에서는 저 멀리 산이 보여서 자연스레 시선과 관심은 그쪽으로만 향하니 당장 근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신경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한테 큰 걱정이 생기면 작은 걱정 따위는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2의 탁사정 될 뻔했다가 완전 돋보인 김종현. 강감찬은 말합니다. 그대들의 지휘관이 이렇게 탁월하니 그대들은 모두 공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강감찬은 감악산으로 향하면서 곳곳에 심어둔 다른 매복 시설들도 점검합니다. 모두가 헬로. 아니었지만 노가적으로 잘 매복하고 있었죠. 이곳들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아니요 원래 그런데 뭐 아이. 양쪽 관료들이 재정비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수가 있죠. 김종현에게 관료를 썼. 아이고 그러니까 괜히 또 현수막 들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이 막 춘수 형님 모시고 나 가야 한다고 막 형님 나 아이 신발 파는 게 지금 문제냐고 막 자기 주말 장사 아니면 안 된대. 매출 50%인데 아니 형님 내가 알았어 형님 가 내 차로 가 해갖고 갔더니 뭐 개뿔이 뭐 축제는 어디고 축제는 아니고 뭐 아니 우리 서프라이즈잖아. 그걸 꼭 얘기하고 가야 돼. 응? 그러니까 우리 축제가 하도 많아서 완주까지 가서 아니요 거기 있어 그냥
야, 아이 그래서 막 우리 막 동네 이장님한테 방송 좀 해주려고 좀 준비 좀 해달라고, 예? 했더니 틀려먹구만. 아유, 잘 고생했어. 서울 올라가고 있어. 아, 얼마나 멋있어. 아유, 멋져. 우리 뭐 아우님이야 뭐 항상 폼생폼사인데 죽어도 뭐 비문에 써 있을 거 아니여. 아니 아니 이제 그죠. 평소에는 정장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여행사이기 때문에 깔끔한 이미지 때문에 입고 다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솔직히 차례 입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그래서 폼생폼사. 어느 정도 뻔했어. 그랬더니 유천 원장님이 경험이라고 따뜻하게 입고 와야지 그러더라고. 본인은 알고 있으면서 그지? 싹 본인은 이미 알고 본인은 따뜻하게 입고 왔어요. 나만 이렇게 춥게 입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뭐 그랬어. 그래 내가 바보라고. 좀 모자란 것 같다고 내가 그랬어. 항상 뭐 항상 그렇지 뭐가 있겠어. 형님은 뭐에 인제 올라가셔요 서울을? 아 바빴어. 오늘 한 10군데 갔나? 대전에 막 여기저기 막 한 10군데 전화 와갖고 거기 다 돌았지. 저는 지금 이제 여사님 한 분 모시고 대전으로 가고 있는데 아 5시에 아니 그냥 남정구 산악 그냥 오면 되겠어. 어디 저기 맛있는 것 좀 모시고 와야지.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 거기서 청국장 100번 먹었고 아 요 커피를 또 마시자고 했는데 근데 제가 5시 모임이 있다 했잖아요. 아. 그리고서 7시까지 또 동네로 이동해서 야. 집계하게 해야 돼요. 집계야. 아.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밤까지 정신없지. 그래서 좀 빨리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아, 여사님 뭐 같이 그 저기 가수 여사님이신가? 아니 우리 저기 팬클럽. 노래교실 최고 연장자신데 아, 좀 연세가 많이 있으셔. 70 넘으셨는데 아, 저랑 어떻게 같이 가게 돼가지고 오늘 아이고, 제 차로 모시고 가게 돼서 이야, 하여튼 뭐 저기 차로 올라가시고 예. 저녁에 통화해요. 오늘 5시간, 8시 이후에 전화 주세요. 8시 이후에 한 5시간 한번 오늘 끊어보자고. 어제 4시간 했으니까. 예. 예.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충분히 벌어줄 수가 있죠. 김종현이 택한 유절 서스펙트급 방심적군 뒤통수 때리는 매복 전략 실로 효과적이었습니다. 평야지대에서 긴장 푸른 거란 분들에게 맛있게 먹으라 화살을 먹여준 후에 다음 매복지로 빠르게 후퇴. 여기서도 화살 수십 방을 더 맛있게 먹여주고 또다시 후퇴. 나야 걸리는 듯한 작전을 잘 수행해 나갔죠. 상대편일 땐 짜증나는데 우리 편일 땐 든든한 사람. 편일 땐 짜증나는데 우리 편일 땐 든든한 사람. 그런 느낌의 사람이 김종현. 그런 김종현과 매복 맹심 없어. 급하게 회전하는 디우다. 도착했을 가막산에 무려 하루 이상 지체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거란군들 완전 격파가 아닌 진출을 더디게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 충분한 효과를 거둔 것이죠. 지금까지 같이 못 빠지는 게릴라전